하는 염차경 원장의 유방 이야기, 유방 톡톡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뒤에 여기 비욘디에서 아주 예쁘게 제 사진을 찾아서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봄 분위기가 아주 물씬 나네요. 네, 이제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유방암은 다른 암보다 이제 종류도 많고 암세포 이제 성질도 아주 이질적이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가 다른 암보다는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암이라서 치료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쉽지는 않지만 오늘은 최대한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자세하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유방암의 치료를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소 치료하고 전신 치료. 국소 치료라는 거는 유방암이 생긴 그 부분은 위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신 치료라는 거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암이 그냥 양성 종양 괜찮은 혹보다 무서운 이유는 이게 혈관과 림프관을 따라서 다른 장기로 전이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암이 생긴 그 부분만 치료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암세포 재발의 원인이 되고 그런 위험도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까지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암의 치료는 유방암뿐 아니라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소 치료, 암이 생긴 그 부분을 치료하는 국소 치료와 그리고 다른 장기의 전이나 예방 아니면 전이 된 부분을 치료하는 전신 치료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국소 치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이 2가지가 그 유방암이 생긴 부분을 치료하는 국소 치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전신 치료, 여러분 제일 많이 아시는 항암 치료, 무서운 치료죠. 그리고 유방암에는 유방암이 이제 여성 호르몬과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호르몬, 일반적으로 이제 폐경 여성이 치료하는 호르몬 대체요법하고는 좀 다르고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항호르몬 치료도 전신 치료에 들어가고, 특별한 표적이 있는 암에 대해서는 이제 표적 치료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4번째로 제 면역 치료는 제가 조금 이제 흐린 글씨로 써놨는데 아직 이거는 기본 치료, 기본 이런 수술, 방사선, 항암, 호르몬, 표적 치료 이 5가지 기본 치료에 들어가진 않지만 조만간 이제 면역 치료는 지금 한창 임상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은 이제 표준 치료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 중에. 근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한 시간 안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짧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소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제 방송은 그냥 일반적인 방송보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네 하는 정도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들으시면 이해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좀 아실 수 있게 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의 치료 중에 국소 치료, 주로 수술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춤 치료, 정밀 치료, 테일러드 세라피, 이제 이런 말이 많은데 이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떤 정밀 치료, 정확한 치료 없이 모든 환자에게 같은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제 특히 유방암, 제가 유방암을 예를 들면 유방암은 아주 이질적인 세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유방암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환자의 나이, 그리고 이제 폐경 상태, 그리고 앞으로 임신을 해야 되는지 할 필요가 없는지 여러 가지 요인을 따라서 이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에 맞춘 같은 기수, 같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입자를 고려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치료는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는 효과가 훨씬 큰 경우에는 부작용을 감수하고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부작용이 크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그 독성이 큰
치료는 생략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게 이제 맞춤 치료, 테일러드 세라피와 정밀 치료, 환자 개개인에 맞는 프레시전 세라피, 요새 많이 나오는 모든 치료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만 유방암은 예전부터 유방암은 환자에 따라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인자리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맞춤 치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요새 이제 다른 치료에 다 이제 적용이 되지만 유방암은 환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가 어떻게 보면 유방암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맞춤 치료와 정밀 치료의 목적은 뭐냐? 환자의 특성, 이 환자에 맞는 특성, 예를 들어서 이제 유방암 항암 치료를 할 때도 이 항암제가 들을지 안 들을지를 미리 검사, 항암제 감수성 검사라고 이건 예전부터 유방암에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최대한 독성을 줄이고 이 환자의 가장 최적인 치료를 찾아서 하는 게 이제 맞춤 치료와 정밀 치료고 유방암의 기본이었고 요새는 이제 이게 기술도 발달하고 유전자 기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모든 치료에 점점 이게 대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유방암 치료는 환자 개개인에 맞는 그리고 암의 특성이나 환자 상태, 건강 상태나 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고 정밀 치료여왔고 앞으로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분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5가지 현재 우리가 기본 치료, 유방암의 기본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건 5가지. 그래서 국소 치료는 이렇게 칼 있는 수술과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전신 치료가 호르몬 치료, 항암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국소 치료에 대해서, 그 중에서 저는 외과 의사니까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수술에는 그냥 유방 수술만 있느냐? 수술도 이렇게 좀 제가 써놨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방에 문제가 생기면 유방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유방에서 겨드랑이로 가장 먼저 암세포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유방을 치료할 때는 겨드랑이까지 항상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술도 마찬가지인데 유방암 수술은 유방 자체의 수술과 혹이 유방암이 생긴 부분의 유방 수술과 겨드랑이 수술 2가지를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써 있는 이제 재건 수술, 이제 유방을 전체 절제했을 때는 왜냐하면 유방은 단순히 그냥 장기가 아니라 우리 여성성을 상징하는 그리고 어머니의 상징, 모유수유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또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재건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은 치료 수술과 재건 수술. 그래서 치료에는 유방 자체를 수술하는 유방 수술 방법과 겨드랑이 이제 수술이 2가지가 있고요. 이게 이제 치료의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이제 우리가 손상된 유방의 모양을 어떻게 예쁘게 재건을 해줄 거냐, 그것도 같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유방 수술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예전에는 유방암 수술, 유방암이 생겼다. 그럼 무조건 다 이제 전체 절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은 유방암이 생긴 부분 위주로 그 부분을 일부 절제하는 부분 절제와 그리고 전체 절제 2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우리 겨드랑이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임파선. 유방암이 모든 암은 임파선하고 혈관을 따라서 이제 다른 장기로 퍼지거든요. 주변 장기나. 그래서 겨드랑이, 유방암이 가장 먼저 이제 가는 것이 겨드랑이인데요. 겨드랑이가 괜찮은지,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하면서 치료하는 방법. 이제 겨드랑이 임프절 절제술인데요. 겨드랑이 임프절 절제술도 2가지가 있어요. 겨드랑이 전체, 겨드랑이는 애과부라고 하거든요. 애과부, 말이 좀 어렵죠? 림프절 곽청술. 겨드랑이에 있는 웬만한 임프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 예전 방법은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술, 말이 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늘 들으시면 저런 방법이구나 이해만 하시면 되지 이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죠. 감시 림프절 생검술은 이 이제
이 부작용이 많은 애가부 림프절 각청술 큰 수술, 이제 만약에 임파선이 전이가 됐다 그러면 수술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임파선 전이가 안 된 분 중에서도 여태까지는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각청술을 예전에는 같이 해왔었는데 이제 점차 수술의 범위는 작게, 부작용도 적게, 최대한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치료 효과를 얻으면서 최소의 부작용을 위해서 이제 최소 침습 수술로 이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시 림프정 생검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상된 유방의 모양을 어떻게 예쁘게 잘 재건해 줄까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유방 수술에는 유방 쪽 수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유방 수술에는 이제 부분 절제와 전체 절제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작은 유방 쪽에 있는 작은 혹 여기가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는 이렇게 작은 경우에 그 주변에 이렇게 한 2cm에서 3cm 절기창을 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넓게 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분 절제고 그래서 그러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유방의 볼륨이 더 크겠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유방 전절제는 유방 전체 조직, 피부를 포함해서 이렇게 피부를 포함해서 유방 전체, 유방암이 큰 경우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유방 조직을 전체를 드러내는 걸 전절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누구는 초기라 그랬는데 왜 전절제를 했지? 나는 부분 절제만 했는데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보시면 제가 예전에 유방암을 설명할 때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제 이런 게 유선이에요. 우리가 유즙이 나오는 모유가 나오는 길을 유관이라고 하고 그 모유를 만드는 거를 이제 유서엽 이런 꽈리 모양, 포도송이 같은 이런 모양, 요거를 이제 유방 조직, 유선 조직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이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은 정상일 때는 이렇게 상피세포가 예쁘게 있지만 이제 연기암일 때는 세포가 증식하고 이제 치밀성암일 때 이렇게 벗어나거든요. 근데 연기암이라도 이렇게 막을 벗어나지 않은 이 안에서만 암세포가 있는 연기암이라고 하거든요. 연기암이라도 이 연기암이 이렇게 선을 따라서 길게 퍼져 있을 때는 기수는 연기지만 뻗어 있는 범위는 넓어요. 이럴 때는 이제 전체 절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분 절제를 할지 아니면 전체 절제를 할지는 처음에 우선은 암의 크기가 중요해요. 1cm 정도, 2cm 미만인 초기, 2cm 미만이면 일기암이거든요. 이런 초기암인데 전체 절제를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위치도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전체 절제를 하느냐, 부분 절제를 하느냐엔 유륜 부분을 살릴 수 있느냐, 수술할 때, 아니면 이거를 이제 유두 침범이나 유륜 침범이 의심돼서 같이 제거를 해야 되느냐도 우리 전체 절제와 부분 절제를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륜을 물론 이제 제거해서 살릴 수는 있지만 유륜을 제거해야 될 때 이제 나머지 유방을 살리는 게 이 미용상 모양상 의미가 있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암에 이제 유두랑 먼 쪽에 있는 경우에는 부분 절제를 조금 크더라도 할 수 있고요. 유두랑 가까운 중심부에 있을 때는 이게 유선을 따라서 암이 또 보이지 않게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중요해야 돼요. 고려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고요. 암이 범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 크기 자체는 작지만 이제 석회화가 많이 사진상에서 퍼져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정확하게 암의 범위를 모를 경우. 그리고 암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두 가지 세 군데 동시 생기는 암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고려를 해야 되고 유방 전체의 부피도 중요해요. 이제 가슴이 아주 볼륨이 크신 분인데 조그맣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만큼을 떼내도 나머지 있는 볼륨이 전체적으로 양쪽의 균형이나 이런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분 절제가 가능한데요. 암은 한 3cm 정도로 큰데 원래 유방 볼륨이 작으시다. 그럼 이만큼 부분 절제를 하고 싶다고 해서 떼면은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부분의 모양이 전체 절제를 한 것만큼도 못하게 모양이 예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 유방의 원래 가지고 있는 유방의 부피와 암의 크기,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유방을 부분 절제한다는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는 유방암이 생기면 제가 무조건 전체 절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절제가 가능해진 이유가 방사선 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유방은 아무래도 반대편 유방이나 유방암을 진단받지 않으신 분보다는 재발 위험이 높아요. 유방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유방암을 떼고 난 남아있는 유방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요. 이 방사선 치료는 이제 매일 거의 5주에서 6주 정도 가셔야 되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어려운 분들, 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멀리 사시거나 너무 외지에 사시거나,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잘 하면 안 되는 결체 조직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환자 요인을 고려를 해서 수술 방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자분의 의향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의료진이 설명을 드려요. 유치 선생님이 부분 절제한 거와 무절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 성적과, 그리고 이제 전체 절제한 것과 성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고 이 정도 위치면은 전체 절제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환자분이 저는 싫어요. 저는 꼭 전체 절제 하고 싶어요. 전체 절제하고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분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의학적인 이제 지식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선택권을 드리는 건데, 최종 결정은 환자분이 하셔도 돼요.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일 때는. 하지만 너무 기수가 높고 이거는 부분 절제로 안 되고 꼭 전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꼭 살려주세요. 유방부 꼭 살려주세요. 전 절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선택하실 수 있을 경우에는 환자분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그냥 단순히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난 일기라 그랬는데 왜 전체 절제를 해야 되지? 다른 의사한테 가볼까? 그런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아무리 이제 진료 시간이 짧고 환자들이 너무 많아도 환자분이 질문하시는 거 대답 안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세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 아는 게 중요하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네. 이거와 이제 연관된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유튜브에서 김민재 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부분 절제와 방사선 치료한 것과 전절제와 재건 중에 어느 게 더 완치율 같습니다. 왜냐면 성적이 다르다 그럼 우리가 선택권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부분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한 것이 전절제와 성적이 같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현재는 우리나라도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 한 60% 조금 이상, 65% 정도가 부분 절제고요. 그다음에 전절제가 한 35% 정도 돼요. 이제 비율은 조금 이제 변동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부분 절제해도 충분한 암을 전체 절제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이렇게 복잡한 요인으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료진과 상의해서, 그리고 의료진의 판단을 믿으시면 됩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유방 보존술, 제가 부분 절제술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은 유방 보존술, 유방을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보존술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암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 그리고 이제 작으면서 석회화도 없으면서 국한됐으면서 연기암인 경우, 보통은 우리가 암이 있을 때 암만 떼지 않거든요. 양성호계 수술과 암의 수술은 다른 게 암을 포함한 주변을 많이 절제를 해요. 그래서 보존술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 암 주변을 약간 좀 넓게 떼는 부분과 조금 더 넓게 떼는 수술, 그리고 유방을 4분면으로 나눴을 때 거의 한 4분면 자체 크게 좀 부분 절제지만 좀 범위가 큰 경우, 이렇게 부분 절제에는 좀 범위가 나눠지는데, 결국 남아지는 상처는, 유방에 남는 상처는 이렇게, 여기 선 보이시잖아요. 유방에 남는 상처는 이렇게 선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는 유방에 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얼마큼 좀 더 넓게 된 거의 결정 범위는, 이게 정말 딱 그 부분에만 국한된 암인지, 같은 1cm라도 아니면 1cm지만 주변에 석회화나 다른 이제 유선이 좀
늘어난 부분, 유선을 좀 침범해 보이는 혹인지에 따라서 이제 수술 범위, 또 MRI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면은 MRI를 찍으시거든요. 유방 MRI에서 주변 유선을 따라서 이제 약간 이제 증강된 모형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범위를 안전하게 넓게를 하는데요. 그럼 부분 절제한 다음에는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되겠죠. 만져지는 부분을. 근데 보시면은 여기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른 데서는 잘 못 들으실 만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유방 그 부분 절제한 그 조직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과 의사가 원하는 수술 단면의 모양은 이거예요. 왼쪽에 보면은 가운데 여기 하얀 부분이 유방암이에요. 암이고 이 겉에가 암 포함해서 제가 암만 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암을 포함해서 이렇게 정상 부분 이렇게 보통 한 1cm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조직을 떼요. 그래서 이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이상적인 유방암 보존술에서의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지만 뗐다 떼고 보니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렇게 떼는데 여기 한 군데에서 이렇게 뻗쳐나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경계 부분이랑 맞닿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수술한 그 조직에서 보고 검체에서 보고 이런 경우에 여기 더 떼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면 다행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건 다 뗐지만 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외과 의사가 그냥 나는 수술 잘했어. 끝? 이렇게 끝날까요? 아니에요. 수술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술방에서 이제 유방암 수술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저렇게 떼내는데 부분 절제를 하는 데는 뭐 한 30분 이 정도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면 다 끝나는 수술이에요. 근데 왜 환자분은 이렇게 1시간 이상 늦게 나오느냐? 뭘 하냐면 수술방 안에서 정말 나는 이렇게 뗐어요. 뗐지만 여기에 진짜 암세포가 없는지 궁금하죠. 만약에 궁금하고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암세포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재발, 전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암세포가 없는지 수술방에서는 뭘 하냐면 이 조직, 떼는 조직이나 아니면 이 남아있는 여기 이 빈 공간 있잖아요. 요 경계 부위, 여기를 얇게 이렇게, 메스로 이렇게 경계 부위를 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포를 뜨듯이 한 다음에 그거를 응급 조직 검사를 보냅니다. 병리과에. 그거를 동결절편 검사라고 하는데요. 동결절편 검사는 정말 내가 깨끗하게 뗐어. 하지만 그래도 현미경상으로도 암세포가 없는지 수술방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결절편 검사는 우리가 보통 조직 검사하면은 짧게는 뭐 이틀, 길게는 일주일 이상 우리가 결과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동결절편 검사는 30분이면 결과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우리가 유방 수술을 하고 나머지 저희가 이제 출혈도 잡고 정리하는 동안에 동결절편 검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30분 정도. 그래서 보통은 네 군데나 이제 이렇게 위쪽, 아래쪽, 앞쪽, 안쪽, 바깥쪽, 그리고 표면 깊은 6군데 정도가 기본 정도로 나가고요.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각 마진이라 그래요. 마진에서 경계 부위에 정말 암세포가 없는지를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스피커에서 나오죠. 병리과 다들 조용히 듣는데요. 마진 네가티브입니다. 마진 프리입니다. 암세포가 다 없다는 게. 그럼 이제 닫기 시작해요. 닫게 예쁘게 닫아서 최대한 부분 절제할 때는 주변 조직을 좀 이렇게 끌어와서 최대한 변형이 안 생기게 예쁘게 닫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안쪽도 예쁘게 모양을 만들고 여기도 상처도 이제 그때부터 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위쪽 경계 부분, 아래, 뭐 안쪽, 바깥쪽, 깊은 부분, 피부. 근데 다른 데는 다 음성인데 절제와 음성인데. 바깥쪽 위쪽에 암세포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더 떼는 거예요. 거기를 더 떼서 다시 한번 또 2차 마진을 나가요. 2차 경계 부위 조직 검사를 나가요. 대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왜냐면 안전하게 저렇게 뗐지만 안 보이는 암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두 번째 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암세포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두 번 조금 더 떼고 다시 이렇게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 유방 부분 절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부분 절제해서 유방 살려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간에 끝나고 나왔더니 저 부분 절제 한다고 했는데 왜 전체 절제 하셨어요? 이런 경우예요. 예쁘게 뗐는데 계속
동결절편 검사에서 한 번 뗐는데 나오고 또 뗐는데도 눈으로 안 보이지만 계속 암세포가 나오는 경우예요. 여러 번, 2번, 3번 이상 암세포가 또 나오고 그러면은 유방을 전체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부분 절제를 설명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는 전체 절제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설명은 어디서든 안 해주세요. 이거는 의과대 학생들한테 하는 강의 수준을 제가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고 계시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 절제는 암 위주로 암 주변을 좀 정상 조직 포함해서 이렇게 넓게 안전하게 떼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방에서는 항상 이 경계 부위에 정말 암세포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요, 수술방에서 동결절편 검사는 그렇게 아주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부분만 보는 거라서. 동결절편 검사에서는 암세포가 없어서 닫았어요. 저렇게 닫았는데 끝나고 나서 최종 그 동결절편으로 나간 조직을 또 이제 정식 병리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암세포가 일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거를 다시 수술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그 부분에 방사선 치료를 할 거냐. 아시겠죠?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수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암을 잘 치료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야 돼. 항상 어느 단계에서나 매 단계에서 결정해야 될 요인이 있고 또 연관되는 요인이 있어요. 아시겠죠? 부분 절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수술이 끝난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부분 절제한 가슴의 흉터는 이렇게 안에 이제 한 2cm, 3cm 정도로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수술방 안에서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절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보시면은 이렇게 전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안에 유방 조직만 드러내면 겉에 피부가 남을 거 아니에요. 유방은 약간 이렇게 처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절제를 하는 경우에 그 절개창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유륜을 포함해서 이렇게 절개창을 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지방 조직, 피부, 근육 빼고 그 유선 조직, 그다음에 유선 뒤쪽에 있는 지방까지 같이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 밑에 이제 이렇게 흉근이 보이게 돼요. 대흉근, 소흉근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봉합을 해주면 전절제한 수술의 상처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재건이 필요한 거고, 전절제 한 과정은 이렇게 피부를 포함해서 그쪽 유방암이 생긴 전체 유방을 전절제를 하고, 이렇게 유방의 상처는 한 15cm 정도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 부분 절제와 전절제술이 얼만큼, 지금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유방암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사진 자체가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려다가 우선은 이제 저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부분 절제, 그러면 여성이면 그래도 살릴 수 있으면 그래서 부분 절제를 하는 게 좋겠구나. 이제 그림을 보셔도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죠? 유방 전절제술을 하고 난 후에 가슴은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성의 상실감도 있고 또 수술 후에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환자분의 상황을 고려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절개하고 또 반대편 유방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전절제를 하신 경우에는 목욕탕을 잘 못 가세요. 안 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방암 치료하는 의사들은 여성의 마음과 수술 후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김민재 님이 지금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럼 부분 절제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게 아니라 수술 후에 조직에서 암세포가 추가로 또 발견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남아있는 유방에는 유방암 위험도, 재발 위험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유방암이 생길 위험도가 반대편 유방보다 또 이런 거 유방암을 진단받으시지 않은 유방보다 유방암 위험이 높아요. 그리고 물론 눈에 안 보이는 남아있지 않게 수술을 깨끗하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아주 잠재적인 암병소가 있을 수도 있고 유방암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부분 절제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1기 이상이라면요. 연기 유방암에서 보통 안 하지만 이제 답변이 되셨죠? 네. 그래서 유방 수술에는 부분 절제와 전체 절제가 있는데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을 이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고 우리 수술한 과정과 그 최종 모양은 저렇게 상처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 절제를 오히려 이제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드랑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암이 생겼다고 해서 유방만 치료하면은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면 유방암이 겨드랑이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겨드랑이 외과부가 림파선이 깨끗한지 전이가 됐는지 어디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해부학적인 유방의 림파선 이렇게 유방이 있고 유방에도 림파관들이 이렇게 있고 주로 겨드랑이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방암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여기 이런 겨드랑이 림파선을 여기 흉분이 있는 여기까지 드러내는 2단계까지 드러낸 수술을 했었어요. 이 외과부 림프절을 드러내는 곽청술, 완전히 떼는다는 얘기거든요. 림파선, 여기 있는 이런 많은 림파선 개수는 환자분마다 달라요. 뭐 20개가 있는 분도 있고, 30-40개가 있는 분도 있고, 떼내보면은, 깨끗하게 떼내보면은 환자분마다 개수는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 모여있는 림파선, 암이 전이된 림파선들을 드러내는 게 외과부 림프절 곽청술인데요. 치료하는 이유는 여기 전이된 암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를 다 떼내면 우리가 전체 20개 중에 전이가 몇 개 됐구나, 한두 개 전이된 림파선하고 또 4개 이상, 10개 이상 전이된 림파선 전이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임상적으로 기수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향후 수술 후 치료를 결정할 때 어디까지 치료해야 되는지, 항암 치료를 여기까지만 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항암 치료를 더 할지를 치료 방침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림파선을 많이 수술을 해내서 이제 정확하게 몇 개 중에 몇 개가 전이됐다, 전이가 없다, 이런 걸 알게 된다면 치료도 되지만 정확한 기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방침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림파선 전이가 안 된 환자와 림파선 전이가 한두 개 된 환자와 10개 이상, 20개를 뗐는데 10개 이상 림파선 전이가 된 환자는 기수도 다르지만 그만큼 예후, 5년 생존율과 예후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방암이 있을 경우에는 외과부 림프절 곽청술이 같이 동반되었었는데요. 근데 이 림파절 곽청술은 부작용이 많아요. 우리 유방 수술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양의 차이, 미용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리고 이제 대칭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세나 뭔가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속옷을 입어도 자꾸 이제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목욕탕도 못 가시고 이런 외적인 불편감이 있지만 안쪽으로는 크게 부작용은 없어요. 유방 수술은. 그렇지만 이 외과부 림프절 수술은 림파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제일 가장 유방암 환자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림프 부종이에요. 이 손상된 림프관은 이제 이쪽, 만약에 왼쪽 수술하셨을 경우, 아까 어느 분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네, 아콩이님, 네. 유방암 환자들은 한쪽 팔은 주사를 안 맞는 이유가 이제 손상된 림파관 쪽에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흐름이 안 되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라고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팔이 부어요. 근데 초반에 이걸 잘 치료를 하셔서 이거 풀면 좋지만 림파 부종이 오는 경우는 오래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게 만성적으로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염증이 될 만한, 그리고 자극이 될 만한 걸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뭔가 상처 나는 거, 무거운 거 드시는 거, 그리고 혈액 검사는 반대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림파 부종이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그나마 흔한 이제 외과부 곽청술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오른쪽 팔하고 달리 많이 부어서 여기다 이제 압박 스타킹을 하신 분도 보셨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안 쓰시면은 이제 운동 범위도 제한이 되니까 일반적인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신데 상처,
감염, 너무 무리하는 경우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심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보통 이제 입원 기간이 보통 부분 절제하거나 이제 감시 림프절 뒤에 나오는 그것만 한 경우는 입원 기간이 작은데요. 짧은데 이제 전체 절제를 하고 임파절 절제를 많이 하면은 그 임파절 절제한 부분에서 임파액도 조금 나오지만 그 장액, 그 빈 공간에 우리 체액이 고이는 거를 장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에다가 뭘 넣고 나면 이렇게 배액관, 이제 수류탄 같이 생긴 배액관을, 고무관을 넣고 나오는데 보통 배액관을 달고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액관이 물 뽑고 이제 뽑을 때까지 며칠 입원 기간이 있는 다음에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애과부 임프절 곽청수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장액 종이 많이 형성이 되겠죠. 배액관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 좀 배액관을 넣고 계셔야 되고, 드물지만 이쪽에는 겨드랑이에는 중요한 신경하고 혈관이 많이 지나가요. 근데 이제 물론 필요해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혈관하고 신경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런 애과부 각청술은 예전 유방암 수술의 기본적인 겨드랑이 수술이었는데요. 근데 그럼 모든 환자가 애과부 림프절 곽청술을 해야 되느냐? 유방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무조건 절제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모양도 예쁘게 살리는 게 유방암 수술입니다.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예요. 감시 림프절 생검술. 이게 뭐냐면 이제 감시 림프절. 이게 감시 림프절이 뭐지? 이제 유방암에서 가장 먼저 이제 많이 시행되는 건데, 감시 림프절이라는 거는 보시면은 이 암 주변에서 이렇게 임파관이 연결이 됐는데 이게 유방암에서 가장 먼저 암이 도달하는 림프절이 감시 림프절이에요. 이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하는 날 아침에 동의원소실 가서 유방 그 혹 주변이나 유방 여기 암 주변이나 아니면 유두 주변에 주사를 맞아요. 이렇게 동의원소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은 이 동의원소가 이렇게 퍼져서 어디로 가냐면요, 감시 림프절을 나타내줘요. 그리고 이제 이 감시 림프절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동의원소실 이제 핵의학과 가서 이제 주입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특수한 그 감마 프로브가 있어야 돼요. 이 동의원소를 동의원소 주입된 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이거를 수술방에서 특수 프로브를 찾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수술 이제 마취 직후에 수술방에서 이제 집도의가 블루다이 염색약을 넣어요. 염색약을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이 암 주변이나 또는 유두 주변 두 가지 둘 다 괜찮습니다. 두 주변에 넣어서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염색이 돼요. 이 동의원소는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건 블루다이를 넣었을 때. 이 정확도는 물론 동의원소가 좀 더 크고 블루다이도 괜찮지만 두 가지를 보통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지 감시 림프절을 정확하게 찾는 경우가 더 높거든요. 어떤 경우는 블루다이만 한 경우는 염색약 색깔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동의원소만 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게 보통 소리가 나거든요. 이제 수술방에서 이 프로브를 대면은 삑삑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 다른 부분보다 많이 수치가 같이 나오면서 다른 부분에 이제 10배 이상 수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감시 림프절로 찾는데 환자에 따라서 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 4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감시 림프절을 찾으면은요, 이 유방암이 가장 먼저 가는 림프절,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동결절편 검사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방암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림프절, 감시 림프절에 암이 없다. 그러면 겨드랑이 임파절 곽청술을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을 했어요. 근데 이제 5개 보냈더니 이제 병리과에 보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동결절편, 응급 조직 검사를 갔더니 5개 중에 2개가 임파선이 전이가 됐습니다. 이럴 때 예전에 한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개만 전이가 됐어도 애과부 림프절 곽청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유방암 수술은 진화예요. 왜냐하면 최소 침습 수술, 환자한테 부작용은 적게, 치료 결과는 최대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임파선 전이, 감시 림프절 중에서 전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2개까지는 애과부
곽청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2개 이하로 전이된 경우에는 어쨌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나머지 겨드랑이까지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가 2개 전이 됐을 때 애가부 곽청수를 한 환자하고 성적이 똑같다고 최근 보고가 있어서 이제는 2개 이하의 림프절 전이는 더 이상 수술하지 않고 감시 림프절 검사만 하고 나머지는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3개 이상, 4개, 10개 이상 이렇게 림파선 전이가 많이 된 경우는 애가부 곽청수를 해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은 애가부 곽청수를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고, 부작용이 적으면서 치료 효과는 똑같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검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가 검진도 이제 많이 알려져서 초기에 발견되는 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가부 곽청술이 필요 없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으로만 끝나는 환자가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이제 부분 절제를 할 경우에 이렇게 유방에 이렇게 흉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애가부 림프절 곽청술, 그다음에 림프절은 겨드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겨드랑이에 절개창을 한 2cm 정도 한 번 더 냅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유방에 한 2cm, 3cm 정도 절개창이 남고 또 겨드랑이 감시 림프절 생검한 상처. 그래서 상처가 2개예요. 그래서 이제 부분 절제한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예, 전체 절제한 경우에는 아까 크게 낸 절개창 통해서 애가부 이제 감시 림프절도 같이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애가부 검사는 전체 절제를 했던 부분 절제를 했던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전체 절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곽청술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절제를 했어도 겨드랑이는 이제 감시 림프절 검사 먼저 해서 전이가 없다 그러면은 검사만 하고 끝내는 거고요. 왜냐면 감시 림프절 생검술만 한 경우에는 림프 부종 위험도가 훨씬 낮아져요. 부작용 위험, 신경이나 뭐 혈관 손상 위험도 물론 낮아지고 장액 여기 이제 체액이 고이는 확률도 양도 훨씬 적고요. 그래서 입원 기간도 빠르고 입원 기간도 짧아지고 빨리 퇴원하실 수 있고. 어려운 개념인데 감시 림프절 요새는 위암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위암 있을 때 주변 임파선 검사를 하는 거. 위암도 수술할 때 이제 주변 임파선도 많이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감시 림프절이라는 거는 암이 가장 먼저 이제 퍼지는 암. 그래서 여기에 감시 림프절이 뭐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발견할 수 있고 환자에 따라서 1개, 2개 발견할 수 있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 5, 6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감시 림프절이 개념이 이제 그런 아까 제가 파란 염색약 블루다이로 나오는 림프절도 감시 림프절 그리고 아까 감마 푸르부 여기서 막 소리가 나요. 수치도 막 올라가고 높은 수치를 내면서 삑삑 소리가 나는 그런 림파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음파선 감시 림프절로는 안 나왔는데 눈에 보이게 커져 있는 임파선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제거를 해요. 감시 림프절 검사를 할 때.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겨드랑이 임파절 검사를 곽청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럼 수술 시간도 거의 2배로 되고 밖에서 이제 기다리시는 시간 더 수술 범위도 더 커지고 그렇겠죠.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유방 수술을 여기까지 끝났어요. 유방 자체는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겨드랑이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수술 상처는 어떻게 남지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상처는 전체 절제하고 감시 림프절 한 분과 전체 절제하고 애가부 림프절 곽청술을 같이 하신 분들은 똑같아요. 수술 상처는. 하지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범위는 크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도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 수술이 있는데요. 자몽에이두님이 이제 재건 수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재건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체 절제를 한 경우에는 유방이 아예 한쪽이 보시면 이렇게 최종 결과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한쪽 유방에 비해서 반대쪽이 지금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 볼 때마다 환자분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재건을 하게 되는데 재건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기도 두 가지가 있고, 재건을 하는 방법은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즉시 재건이 있고요. 동시 재건. 그리고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보통 2년이나 5년 정도 지난 후에 하는 지연 재건술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제 보통 유방암은 재발하는 경우에는 5년 내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첫 진단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 재건을 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초기 유방암일 때, 재발의 위험이 적은 영기나 일기 유방암일 때. 하지만 영기나 일기 유방암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그 석회화나 이렇게 유선을 따라 있는 범위가 커서 전체 질절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즉시 재건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 전 검사가 초기 유방암 초기에 해당돼서 바로 이제 재건이 가능한 경우는 수술 전에 성형외과 선생님을 만나서 방법을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지연 재건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좀 진행된 기수일 때는 아무래도 재발 위험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재건을 했는데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재건된 이거를 또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건의 시기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장단점은 즉시 재건은 물론 환자분이 수술 후에 느낄 수 있는 상실감이나 이런 우울감을 없애줄 수 있고, 그다음에 최대한 정상 조직이 좀 신선할 때 같이 재건을 해주는 거니까 모양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미용적인 목적이 좀 더 커요. 근데 지연은 우리가 시기상으로 좀 기수상으로 어쩔 수 없이 늦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 신체 부위를 이용하는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보형물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가 조직 이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복부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부 이만큼 넓게 이만큼을 떼내는 거예요. 피부랑 밑에 있는 이렇게 피하 근육까지 이렇게 떼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최종 모양은 이렇게 훌륭하죠. 물론 수술 향처는 있지만은 거의 이제 멀리서 보면은 잘 티가 안 나요. 이렇게 볼륨을 훌륭하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균형적으로 살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유방 볼륨이 크신 경우, 남아있는 정상 유방 볼륨이 크신 경우는 많은 필요한 자가 조직이 볼륨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배에 있는 이제 그 근육과 피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뱃살도 조금 줄여지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체격이 있으시고 가슴도 크신 분들이 조직이 많이 필요할 때 이제 이런 복부 근육을 이용한 이제 자가 조직을 이용한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성적은 좋으면 이렇게 나오지만, 근데 또 이제 단점은 이렇게 되면 유방암 수술은 보통 이제 겨드랑이 인프제를 전혀 안 한다고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수술방에서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택해서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은 수술 시간이 거의 한 4-5배로 길어져요. 그리고 수술 후에 유방암 환자들은 한 2-3일 후면 퇴원을 하시는데, 이렇게 복부 근육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실 경우, 재건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여기 이제 부작용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변줄도 끼고 계시고 입원 기간이 아주 길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충분히 장단점을 듣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등 근육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유방의 볼륨이 조금 작으신 경우, 반대편하고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요. 많은 조직이 필요 없을 경우는 등 근육을 이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복부 근육을 이용할 때보다의 장점은 이렇게 많은 조직이 필요 없을 때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복부는 그래도 앞쪽이 이렇게 흉터가 남잖아요. 근데 이제 등 근육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이 속옷 라인, 브래지어 라인에 이 상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래지어 라인으로 가려지지만 어쨌든 등 쪽에 한 그래도 10cm 정도는 흉이 남습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촉감이 자연스럽고, 본인의 조직을 이용한다. 그리고 목적을 한다면 여기 배 부분에 지방, 보통 우리 일부러 지방 제거 수술도 하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일석이조로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수술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산다. 여기서 옮겨온 이 조직이 잘 살면 좋겠지만은, 이 혈관이 제대로 혈관 공급을 못 하거나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잘 모양을 유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형물을 넣는 방법은 이렇게 수술한 자국, 이제 근육 뒤쪽에다가 이렇게 보형물을 넣는데요. 물론 이제 전체 절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유두 피부에 가까운 경우가 아니면은 피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부를 보존하면서 하면은 이제 피부가 넉넉한데 대부분은 이렇게 피부까지 같이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이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보형물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확장기, 그래서 확장기라는 걸 넣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저 안에다 물을 집어넣어요. 생리식염수를 집어넣어서 이걸 부피를 점점 피부와 근육과 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간이 반대편 유방 볼륨에 맞게 공간이 늘어났다. 그러면 진짜 보형물 나중에 넣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해요. 훨씬 보형물 넣는 거, 확장기 넣는 거는 유방암 수술 후에 뭐 1시간 이내로 끝나는 수술이니까요. 수술 시간이 훨씬 길어지지도 않고 훨씬 간단하지만 한 단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확장기로 몇 번 주입을 하고 나중에 한 번 수술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두유륜을 나중에 만들어줘요. 보건 수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몽에이드님이 5년 전에 전절제 수술 후에 보건 수술 하시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5년이 지났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재발 위험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진행된 기수에는 이제 좀 5년 정도 좀 안전한 시기 때 이제 보건 수술을 하는데요. 물론 보건 수술 후에도 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유방암은 정말 다양한 이제 암세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재발 위험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올해 보건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몽에이둔이 부작용이 덜한 거는 자가 조직보다는 훨씬 보형물이 이제 훨씬 부작용이 적죠. 말씀드린 거는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촉감, 자연스러운 촉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복부 근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부에 있는 지방과 이제 이런 살들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근데 보통 솔직하게 말하면요, 보통의 대학병원 이제 의사들은 보형물 넣는 게 가장 깔끔하고 쉬운 방법이고, 왜냐면 저희 수술은 한 1-2시간이면 끝나는데 환자가 그 다음 6-7시간을 계속 수술방에 계시는 것도 이제 저희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작용이 없으면서 심플한 방법, 수술 시간도 적고 그런 방법은 보형물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형물로 하면 원래 가슴 모양과 차이가 나지 않게 이제 부피나 모양을 많이 만들죠. 네. 그래서 수술까지는 여기까지. 우리 유방 수술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겨드랑이 수술은 어떻게 방법을 결정하고, 어떨 때 애거부 리프절 각청술을 하고, 그리고 재건을 할 때는 어떤 인자를 고려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드렸어요. 여예서던님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국소 치료, 수술의 방법은 제가 수술에 대한 설명 다 끝났고요. 방사선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는데,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우리 보통 방사선 동위원소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우리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 누출 사건 때문에 방사선 피해, 이거는 동위원소예요. 동위원소에 해당되는 거고, 방사선은 빛이에요. 빛을 고용량으로 쬐서 방사선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없고 노출되는 그 부분, 그 시간에만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빛을 쬐는 건데, 이렇게 이쪽 유방에 이렇게 빛을 쬐는 건데요. 이렇게 CT로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 여기 암 수술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 유방 암이 있었던 부분을 치료를 하는 건데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 보존술을 받은 환자들은 모두 해야 돼요. 그래서 보존술을 받은 환자에서 눈으로 안 보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거 저희가 다 깨끗하게 떼잖아요. 근데 남아있을 수도 있는, 나중에 포커스가 될 수 있는 씨앗,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유방도 아무래도 다른 반대편 유방보다는 유방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재발을 할 때는 보통 암이 있던 그 부분 주변으로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소 재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병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남아있으면은 이제 다른데 전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유방 주변에는 좀 중요한 기관들이 많아요. 특히 왼쪽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유방이 있지만 이제 뒤쪽에 이렇게 폐도 있고 바로 뒤에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이렇게 심장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이 빛의 방사선을 쬐는 빛의 각도를 이렇게 빛이 이쪽과 이쪽에서 오게 되는데, 최대한 각도를 조절을 해서 유방에, 내가 원하는 유방 쪽에만 방사선이 들어가게 하는 게 기술이고 점차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주변 조직에 이제 방사선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방사선 방법은 보시면 이렇게 보통은 4주에서 6주 정도,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주 5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래 걸려요. 근데 최근에는 뭐 이 기간을 단축시켜서 저분할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유방암이 생겼던 부분에만 조금 설량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항암 치료 보통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위원소 치료, 항암 치료와 방사선은 그렇게 부작용이 큰 게 아니라 빛을 쬐는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가셔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시행하느냐, 유방 보존술 시행하신 분들은 모두 하셔야 됩니다. 연기 유방암이 아닌 경우 1기부터 유방 전체와 겨드랑이 임파절에 이제 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전체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안 하시는데, 전체 절제를 하는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절제를 하는 경우에서 어떨 때 방사선 치료를 하느냐, 암이 보통 2cm까지는 우리가 1기라고 하고요. 2cm 이상부터는 이제 2기가 돼요. 5cm 미만까지 2기고, 5c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3기로 들어가는데, 크기만 따졌을 때 암 크기가 5cm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절제를 했어도 방사선 치료합니다. 그리고 임파선 개수가 아까 제가 한두 개 전이된 분과 4개 이상 전이된 분과 10개 이상 전이된 분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파선 전이 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절제를 했더라도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요. 그리고 암이 크거나 깊거나 퍼져 있는 범위가 커서 잘라낸 부분의 절제연이 이제 가까운 경우, 그럴 때도 이제 이렇게 전절제 시행 후에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 전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육까지 파고들거나 너무 심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암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데, 항암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나 이제 그럴 경우에 방사선 치료로 사이즈를 줄이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제한된 경우에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암이 전이된 경우에도 뼈나 뭐 척추나 이럴 때 이제 전이된 경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통증, 그다음에 그 전이된 뼈는 이제 골절이 될 위험도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린 거는 유방암의 국소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국소 치료는 그 부분을 위주로 치료하는 거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가 있다는 거. 네, 이제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릴게요. 유방 전 절제 시에 여성 상실감으로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나요? 약홍이 님이 주셨는데요. 네, 저희 이제 협진 치료라는 거는 모든 과, 성형외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술 전에 왜냐면 유방은 특별한 기관이잖아요, 여성한테.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많이 지지를 해주셔야 되고, 혼자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치료 기간도 길어요. 수술은 몇 시간 안에 끝나는 거지만, 항암 치료도 길고 방사선 치료도 길고, 이 여성들이 진단을 받은 이후에 느끼는 이런 상실감과 이제 불안감과 그런 거는 참 길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정신과에서도 충분히 상담 들으시면서 지지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다학제 치료를 할 때 정신과 선생님도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노선혜님, 상피내암으로 진단됐는데 항암 치료를 3번 받으셨다고요. 수술도 하셨고, 이거는 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상피내암은 항암 치료 안 합니다. 안 하고, 최종 진단 결과가 상피내암인지 아니면 미세침유암이라고 상피내암인 줄 알았는데, 최종 결과를 봤더니, 아주 침륜 범위가 조금 있을 경우에는 미세침유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술을 아는 게 중요하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상피내암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암 치료가 맞는지, 항암제는 보통 좀 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상피내암은 이제 여성 호르몬 억제제로 치료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좀 한번 주치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님. 유방암에 걸리면 갑상선, 자궁 난소암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호르몬 쪽이라는 거 아니요. 유방암은 이제 다른 암과 크게 연관은 없지만 갑상선암은 특히 연관 없고요. 어떤 경우가 연관이 있냐면 우리가 저번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방암 고위험군이 있어요. 유방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유방암하고 난소암이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암이 갑상선암은 이제 아주 예후가 좋은 암이라서 괜찮고요. 모든 암이 한 가지 암이 생겼을 때 다른 암이 생길 확률을 이제 그런 걸 2차 암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암이 있을 때는 2차 암이 발병률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방암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도 아주 올라가지만 난소암 위험도 올라가는 그런 이제 고위험군에서만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는 연관 없습니다. 유방 엑스레이 무서워서 초음파로만 검사하신다고 체크님 하시면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초음파만 검사하시는 거는 반쪽짜리 검사예요. 유방 촬영과 초음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두 가지 검사 같이 하셔야지 깨끗하시니까 2년 후에 오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석회화나 혹이 있으면은 그 상태에 따라서 1년, 6개월 이 추적 관찰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사 같이 하셔야 돼요. 네. 박이님, 감시 림프절 생검술에서 림파선, 네, 감시 림프절 생검술에서는 감시 림프절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전체 제가 임파선은 환자마다 다르지만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20개에서 40개, 뭐 50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감시 림프절은 몇 개만 제거를 해서 여기에 없으면 나머지 없다고 전이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감시 림프절 생검술 하는 부분적 아주 일부분만 임파선을 제거하는 게 감시 림프절 생검술입니다. 김선희님, 15년 전에 오른쪽 전절제술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이기 말이셨고, 수술 후부터 등 근육이 아프셨는데, 더 많이 아파서, 삶의 질이 안 좋으시다고요. 제거는 하셨나요, 혹시? 이게 이제 제거의 목적이 모양도 중요하지만 이게 불균형이잖아요. 반대편이고, 이제 반대편은 볼륨이 무게가 있고 한쪽은 무게가 없어서 균형도 이렇게 약간 자세나 이런 균형도 안 맞고 속옷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자세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등까지 이제 긴장되고 뭔가 자세도 안 좋으실 수 있거든요. 이 원래 전절제 하고 나서 재건이 보험이 안 됐었는데 이제 보험은 지금 되기 때문에 재건을 안 하신 분들은 전절제 하신 분들 중에서 재건 수술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픈 원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육 자체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마사지나 스트레칭 이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마사지도 좀 해보시고 재건을 안 하셨다면 이제 자세나 이런 근육 쓰는 것 자체도 좀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김민재님, 어머님께서 유방암이시구나. 네, 그러셔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네요. 방사선 치료 중인데, 좋은 영양제라던가 피해야 음식, 이제 보통 방사선 치료는 독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중에는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항암제도 있지만 독한 항암제는 같이 못해요. 근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피부 쪽에 많이 나타나요. 빨개지고 좀 아프고 따끔따끔거리고 피부 색깔도 변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약간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염증
보통 항암 치료할 때 제가 다음 강의 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물론 혈액세포도 약간 영향을 받지만 방사선 치료 중에는 그렇게 부작용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그다음에 스트레스 없이 영양제 꼭 안 드셔도 되고요. 그냥 골고루 잘 자연식품 위주로 신선한 음식 드시면 돼요. 네. 여성이 20대부터 유방 촬영에 노출되면, 20대는 유방 촬영 안 합니다. 네, 20대는 유방 촬영 안 하고요. 특별한 경우, 아까 고위험군이나 뭔가 있을 경우, 뭔가 혹인데 모양이 안 좋을 경우 20대는 유방 촬영 안 해요. 그리고 주기는 보통 30대 이후에 이제 뭔가 병변이 있을 경우, 증상이 있을 경우 30대 이후부터 하고, 보통은 건강검진 40대 이후부터 하는데요. 촬영술의 주기는 아무것도 없으면 2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요. 뭔가 석회화가 있거나 지켜봐야 될 것이 있으면 그 모양에 따라, 석회화 모양이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네. 센시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셔도 되는데요. 저 센시님 마지막 질문만 받고 그만둘까요? 네, 운동할 때 와이어 있는 꽉 조이는 브라를 하고 운동을 하면 유방암 생길 위험이 크진 않고요. 브라의 사이즈와는 상관은 없지만 유방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그리고 운동 시에 맞는 격렬한 운동에는 이제 스포츠 브라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사이즈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방암하고는 연관은 없고요. 유방통이 생길 수는 있어요. 네,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요. 오늘 센지님 질문 없으셔서 다음 질문 내용 있으시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국소 치료와 제가 전신 치료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은 암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양성 질환에 대해서, 너무 암 얘기만 하면 또 좀 우울하실 것 같아서 다음에는 제가 모유 수유와 유선염에 대해서 2주 후에 4월 18일에 강의를 할 거고요. 네, 유방암의 전신 치료에 대해서는 5월 달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